평안한 주말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옆으로 걷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가격은 7,265불. 과연 이 비트코인이 언제까지 꽃게 흉내를 내면서 옆으로 걸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퀀텀이 상승하면은 대떡락의 징조니까 도망가라. 최근에 퀀텀이 좀 상승했는데요. 이번에는 위로 갈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인상을 약간 찌푸러뜨릴 수 있는 소식들이 은근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국내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자전거래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었던 업비트, 여기 보시면은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검찰이 업비트의 송치영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고요. 송 의장과 함께 기소된 재무이사 남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래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안 그래도 한국 내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소식들이 더욱더 이런 인식들을 악화시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소송에 직면하고 있는 BK그룹 김병건 회장이 이번에 다시 한번 빗썸 코인으로 불릴 뻔한 BXA 토큰 때문에 투자자들 60여 명으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추정된 피해액은 무려 78억 원. 부디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면서 이 피해자분들께서는 최대한 피해 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는 또 글로스퍼, 대한민국 1세대 블록체인 기업인데요. 이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물론 글로스퍼 측에서는 이것이 악성 루머다,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바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에는 여러가지 자정작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쁜 놈들에게 더욱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규제가 도입이 되면서 대한민국에도 좀 더 제도화된 제대로 된 암호화폐 시장이 들어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좋은 소식들도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테라가 몽골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몽골 현지 파트너 미미챗과 함께 손을 잡고, 그러니까 이 미미씨의 손을 살짝 잡은 다음에 둘이 함께 미미페이를 출시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둘이 사귀나봐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디지털 금 플랫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집에서 잠 처자고 있는 돌 반지나 금 목걸이를 디지털화된 이금으로 교환할 수가 있고, 걷는 만큼 이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 이금을 언제나 실물금으로 또 바꿀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나름 굉장한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센골드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블록체인이 도입되어 있어가지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중국 소식, 또 재밌는 소식들이 나왔었는데요. 얼마 전엔 바이낸스 및 트론 재단의 공식 계정이 웨이보에서 폐쇄를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었죠. 그리고 이어서 바이낸스의 공동 창립자 허이, 그리고 저스틴 선, 웨이보가 계속해서 계정을 막았는데요. 이번에 가입을 또 하려고 하니까 또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냥 꺼져주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회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본 그런 경우라고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산당도 너희를 버렸다 이 자식들아. 그러면서 저스틴 선은 중국 사람들에게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 해달라 하면서 이렇게 호소를 했다라고 하네요. 이제 중국 쪽의 SNS 같은 경우는 포기할 그런 심산인가 봅니다. 계속 막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소식도 나오게 됐는데요. VChain 최근에 엄청난 주가를 올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해킹 당했다라고 합니다. 11억 개가 해킹 당했는데요. 원인은 VChain 직원의 실수, 회사 내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서 바이백 주소를 열었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해킹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VChain의 CEO는 이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사이버 범죄 정말 살벌하죠. 이 해커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하루빨리 나올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좀 잠잠해질만 하면은 계속해서 돈을 뜯어가는데, 이러니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하는데 정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는 비트메인의 라이벌, 세계 2위 비트코인 채굴기 제조업체 카난. 얼마 전에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정말 엄청난 관심을 끌어모았었는데요. 특히나 요즘에 미국 증시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무려 주가가 40%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정말 카난 같은 경우는 피똥싸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라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뉴욕 법무장관이 이야기합니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가
USDT 테더의 준비금을 점차 소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두 회사는 초기 접근하기 어려운 크립토 캐피탈 계정으로 6억 2,500만 달러 정도를 이체를 했으며 해당 자금을 모두 비트파이넥스에게 불명확한 용도로 빌려줬는데 해당 채무의 상환은 불가능해 보인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테더를 이용한 비트코인 떨구기에 들어갈 것인가? 부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표적인 스테이킹 코인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급등을 시작한 테조스, 한 달 만에 57% 상승하고 시총 10위권 내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이 크라켄에서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 틈새를 잘 파고들었죠. 테조스를 통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엔 지금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를 베타 테스트 중인 크립토닷컴에서 이오스를 상장하게 되는데요. 이오스 상장 관련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총 50만 달러어치의 이오스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기회가 제공되게 될 텐데요.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이 거래소 토큰인 CRO를 스테이킹을 하셔야 됩니다. 스테이킹 물량에 따라서 구매할 수 있는 이오스의 물량이 또 정해지게 되고요. 여기 표가 나와 있죠. 또한 이어서 스케줄표도 나와 있는데 이 상장 이벤트 참가자분들은 예정된 배포 시간에 최종적으로 이오스를 분배받게 될 수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계산하는 공식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오스의 상장 시간은 2019년 12월 17일이고요. 시간으로는 화요일 오후 5시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이오스를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링크를 밑에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혹시라도 가입하실 분들은 제 링크, 소개 링크를 사용해 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벤트 시작까지는 3일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라이트코인의 찰리리 같은 경우는 최고점에 들고 있던 라이트코인을 전부 다 던져가지고 온갖 욕과 비난을 받았었죠. 이번에 비탈릭도 비슷한 식으로 자살골을 넣게 됐는데요. 이더리움 재단이 예전에 이더리움이 최고치에 달했을 때 1,400달러 정도까지 올랐을 때 최고점 부근에서 7만 개의 이더리움을 던지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라이트코인 뿐만 아니라 얘네들도 최고점에 물량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충격 고백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개발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던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찰리리도 그렇고 이더리움 재단도 그렇고 차트 분석을 되게 잘하는가 보죠. 최고점에 던졌습니다. 이 트레이딩의 일가견들이 있으시네. 그게 아니라면 설마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자, 아무튼 그 다음 소식으로 코인베이스 프로의 암호화폐 올키드가 상장되게 되었습니다. 올키드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의 VPN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안타까운 소식,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스크가 크리스마스를 2주 앞두고 전체 직원들 중에 40%를 해고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프죠? 이 사람들 기분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크리스마스 2주 앞인데 백수됐어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깡소주와 함께 부디 다른 직장을 빨리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 쪽 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밝히기를 그들의 디지털 통화 개발, 디지털 프랑 같은 경우는 혜택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하고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개발을 중단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펼쳤는데요. 그 반면에 스웨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컨설팅 업체 엑센추어와 함께 협업을 맺고 디지털 화폐인 이크로나 시범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 정반대로 가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스위스와 스웨덴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중미 1단계 무역 협상이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미국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4개월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금 역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내년 이맘때쯤 해가지고 한번 두고 보시죠. 대선 전후로 그냥 확 뒤집어질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분석에 따르면은 시총 10개의 암호화폐는 금 및 주식을 웃도는 그런 성적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물론 하락한 암호화폐들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은 크게 상승해준 그런 좋은 모습을 2019년도에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공식적으로 은행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10년 동안에 최고의 자산이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수많은 새로운 암호화폐 100만 장자들을 탄생시켰고 전체 금융 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정말 최고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은행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암호화폐가 탄생시킬 100만 장자 중에 한 명들로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물론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에 막 100만 달러 이렇게 해버리면 별 의미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는 포브스가 2020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관련된 10가지 일을 예측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로서 비트코인 ETF는 승인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 보시면은 완전 개판이죠. 그렇지만 누구도 모르는 미래 아니겠습니까? 일단 가장 바라는 것은 저는 ETF보다는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정말 완전하게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비트코인 고래들, 세력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바로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라고 합니다. 망할 놈의 세력들. 자,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현재 많은 거래소들은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세력들이 시장을 조정하고 싶으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에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아직까지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모으고 있으니까 좀 올려주면 안 되겠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해시율 같은 경우는 1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2조 정도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채굴 데이터 센터 제조업체 업스트림의 CEO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무시하고 있지만 1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비트코인 경제는 약 13조 배 성장했다. 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이 비트코인이 얼마나 더 큰 성장을 보여줄지 저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물론 그와 동시에 나쁜 놈들도 비트코인을 악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 들어 다크웹 내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이 비트코인을 악용하는 거 절대로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비트코인을 활용한 나쁜 사례들도 사라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비트코인에 관련된 분석이 나오지 않은 하루였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특별한 움직임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어제까지 나왔었던 분석들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6시간 차트인데요.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그려주고 있으나 맥디에서 상승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여기 채널 상단 한 7,400불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디센딩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밑으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은 패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꿰뚫고 올라갈 수 있기를 한번 또 기대를 해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관련된 재밌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 이름이 빌 퓨테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팔로워만 보시면 100만 명이 넘죠. 근데 돈은 100만 명보다 더 많습니다. 억만장자예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억만장자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최근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11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한 다음에 트위터에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팔로잉하는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들은 이 억만장자가 비트코인을 샀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겠죠. 폼플리아노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스마일 마크를 그려주고 있죠. 이 암호화폐의 대중화를 이끌 수 있는 좋은 움직임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왕이면 방송 같은 데도 나와줘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은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이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방향을 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좀 올라주기를 바라보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또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정보를 모으고 방송을 유지해 나가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이 광고 시청, 영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봐주시기를, 이 영상을 재생시켜 주시기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들 모아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